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부수습 노무사님 모시고 오늘 그 매일 노동 뉴스에 난 조금 그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노동위원회의 그 범위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일종의 성희롱 사건입니다.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전문가이신 정봉수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고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이번에 그 매일 노동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.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해가지고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을 했지만은 회사는 그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다. 그래서 이 근로자는 또 노동부에 신청을 했고 이 노동부에서도 성희롱이 아니다. 그리고 또 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했는데도 노동위원회는 아예 판단을 않고 노동청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그대로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그 여성 근로자가 이제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 소송에서는 이거는 성희롱이 맞다.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이게 그 합의체 어떤 재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행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성희롱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, 이런 결정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거는 노동위원회가 2021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 인정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노동위원회의 기능은 이제 어떤 차별에 대한 시정, 그러니까 여성 차별에 대한 시정, 그리고 또 괴롭힘, 그러니까 여성 성희롱에 대한 어떤 판단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심판 기관이 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위원회에서는 그런 판단을 안 하고 노동청의 결정을 이행하는 정도만 이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그 행정법원의 판결은 그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사실의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. 이 회사가 회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본부하고 각 지점에 있는데, 지점에 있는 남녀 근로자가 같이 출장을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.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회사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여기에 있는 본사의 가장이 그 99.9%가 둘의 관계를 알고 있다. 그 아버지께 그 사실을 알려야겠다.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여성 근로자는 그에 대해서 수치감이나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. 근데 더 이상 뭐 둘의 관계가 여기에서 이제 끝났는데 이 약간 모욕적인 이 얘기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판단에 있어서 그 회사나 그 노동청은 이제 어떤 이게 성희롱이라 볼 수 없다, 이렇게 판단을 했고, 이 행정법원은 어떤 재판기관으로서 이게 그 어떤 성적인 행동도구로 근로자의 어떤 상대방 근로자에게 수치감이나 성적 혐오감,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행위 전체를 말하는데, 이 말 한마디라도 이 여성으로서 수치감과 면밀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내용이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성희롱, 이게 어떤 분명히 여기는 해당이 된다. 그 사실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어떤 피해자 입장이고 가해자 입장이 아니다. 그리고 일반 근로자가, 여성 근로자가 그 어떤 다른 부서의 상사가 자기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얘기했을 거다,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 제3자가 그 위치에 있더라도 성적 어떤 혐오감이나 모멸감을, 또 성적 어떤 수치감을 느꼈을 것 같다,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상 성희롱에 속하는지 아닌지 요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행정법원이 그 노동위원회의 어떤 판정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사법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단지 노동청에서 판단한 결과를 이행 여부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희롱인지 아닌지 요 자체도 판단해야 된다,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어떤 해고 사건이나 또 어떤 비정기적 차별 시정 이런 부분과 또 어떤 노사관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노동 전치, 그러니까 노동
노동쟁의의 조정 전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관으로만 있었는데 이제 그 남녀 고용 평등에 따른 차별 금지나 성희롱 이런 부분까지도 다루는 어떤 좀 더 확대된 기능을 수행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사실상 노동위원회의 장점은 법원에서 비교할 때 노동위원회의 장점은 우선 그 분쟁을 해결하는 기간이 짧습니다. 접수가 되면 접수한 날부터 두 달이 내에 어떤 심판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. 이 결정하는 와중에도 일반 법원하고 다르게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사건만 다루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공의역 3명과 또 근로자위원, 사행자위원 다각적으로 이제 어떤 준비된 어떤 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이제 판단하는 것.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집행력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게 차별을 시정 명령 내렸을 때 시정치 않으면 1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린다든지, 그리고 또 어떤 괴롭힘이나 이런 그 노동인의 어떤 부당 해고나 또 관련 징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고 상대편이 이에 따르도록 강제 이행금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그 6개월 내에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또 추가적으로 6개월 내에 이제 또 3천만 원 이내에 어떤 이행 강제금, 그리고 그게 그 다음에 2번, 3번, 그 4번까지도 이제 때릴 수 있는 이런 그 이행 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. 이런 걸 볼 때 그 노동인의 장점은 신속성, 전문성, 또 그 어떤 이행성,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또 집행력,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전문성이 보장된 어떤 노동 사건의 전문적인 판정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남녀 고용 등법에 있는 이런 성희롱 이런 부분도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거고, 앞으로 또 그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도 노동위원회가 하도록 법원이 명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그 법원이 보는 입장은 노동위원회가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어떤 판정 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,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까지 그 노동위원회 사건 보면 뭐 부당 해고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, 그러니까 많은 사건이 있는 것에 집중화돼 있다고 하면, 지금 이 성희롱 사건이 최근에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제가 이 그 배경 그 스토리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같은 여성 입장에서 99.9% 무슨 단정적으로 그렇게 상사가 여성 그 하위에 있는 여성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, 제가 같은 입장이라도 그런 거를 느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측에서는 그게 성희롱이 아니다고 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니까 이제 집행력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.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 그 행정소송에서 결정이 난 거고, 행정소송에서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은 그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종결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까지 왔다는 것은 노동위원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다. 이 노동위원회는 그 노동청이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판정을, 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성희롱인지 아닌지 이게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노동위원회로 사건을 가져가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앞으로의 사건의 어떤 근거 자료가 되는 이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그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, 그러니까 우리 그 강남노동법인처럼 노무사 전문 노무사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결론을 받으면 자기의 어떤 억울한 면을 또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법원하고 노동위원회 차이는 법원은 하여튼 모든 자료를 판단해가지고 절대적인 어떤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소용되고
또 전문성도 좀 의심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법원의 판사들은 이런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노동법 전문 판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에서 노동위원회에 있는 그 공익위원이나 전문위원들보다는 좀 차이가 있을 거다. 그리고 또 그 노동인의 장점은 이렇게 법원에서 최소 1년, 최대 뭐 2, 3년까지 끌 수 있는 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는 법으로 60일 내에 심판이 열리고 바로 결정해야 된다 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3개월 내에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신속하다는 거. 그리고 또 그 구성된 그 그러니까 어떤 심판위원들이 대부분 그 노동 사건을 한 최소한 10년 정도 했던 전문가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, 그리고 노사정, 그리고 근로자유 사용자위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합의체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수용성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집행력이 있습니다. 집행력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이런 결정문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